안녕하세요. 유일비뇨기과 서울 강남점 길건원장입니다. PSA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PSA는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해서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특이 항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전립선에 지금 자극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혈액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PSA 수치가 혈액 검사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전립선 암이라든가 전립선 비대증 또는 전립선 염 같은 것들을 말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요 세 가지 상황 중에 보통 하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SA 검사는 남성이 전립선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저희가 참고하면서 보고 있긴 합니다. 성관계가 PS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더 드리면, 성관계를 가지면 전립선에서 PSA가 분비가 되고 그 과정에서 PSA가 혈액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성관계 이후에 혈액 검사에서 PS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PSA가 상승하는 걸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0.23 정도가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는 이 미만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이상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정상적인 전립선의 경우에 염증 같은 게 없거나 이런 정상적인 전립선은 전립선이 좀 자극이 됐을 때 PSA 상승이 좀 더 적을 거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평소에도 전립선에 염증 같은 게 있어서 전립선이 조금 예민해 있다, 이런 경우는 그런 성생활 같은 그런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 아무래도 PSA를 좀 더 올리는, 즉 변동폭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생활로 인해서 올라간 PSA가 다시 정상으로 떨어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48시간 이후부터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오르는 PSA가 그런 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입증된 거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암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MRI라든가 그런 조직 검사를 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보통 PSA를 다시 재검을 하게 됩니다. 재검을 해서 PSA 수치가 좀 떨어지는 양상이고, 아마 올라간 그런 PSA가 그렇게 일시적인 문제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을 때는 굳이 그렇게 자세한 검사를 하지는 않으시니까요. 내가 PSA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덜컥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PSA 검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심을 할 거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PSA 검사 또는 건강검진을 하시기 한 48시간 이전에는 전립선을 자극을 하는 활동들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중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럼 성생활을 제가 얘기를 하니까요. 아무래도 내가 검사하시기 한 48시간 이내에는 그런 성생활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생활과 마찬가지로 이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활동도 피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운동이야 상관이 없지만 특히 상체 운동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립선이라고 하는 게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격렬하게 이제 하체를 많이 움직이는 자전거라든가 뛰는 거라든가 등산을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립선을 좀 자극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PSA를 좀 올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활동들도 PSA를 0.1에서 0.5 사이로 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PSA가 높고 하시는 분들은 검사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제한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에 대한 정상적인 검사 과정에서도 PSA를 상승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보통 전립선을 검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립선에 대해서 저희가 손가락으로 촉진을 하고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단순히 촉진을 하고 초음파를 보는 것만으로는 보통 전립선에 대한 자극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PSA를 상승시키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에 염증이 좀 의심이 되거나 이런 경우일 때는 전립선 액을 좀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전립선을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암이 의심되거나 이런 경우일 때는 전립선을 좀 단단함이 어떤지를 저희가 누르면서 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 때는 직접적으로 전립선에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PSA를 좀 올릴 수 있고, 내가 검사하시기 전에 전립선에 대해서 직장 수지 검사를 했다거나 또는 전립선 액에 대한 검사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도 아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SA 검사를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PSA 검사는 단순히 사실 숫자 하나만으로 전립선 암을 사실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SA 검사와 같은 혈액 검사를 저희가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종양 표지자 검사들이 있죠. 뭐 대장암이라든가 뭐 췌장암이라든가 뭐 유방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양 표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사실 PSA는 그런 암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서 다시 PSA를 가지고 저희가 암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 PSA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비대증과 염증암 관련성도 사실 꽤 많기 때문에 암을 진단하기 위한 다른 2차적인 검사를 꼭 해야 한다 정도의 수치로 해석을 하시는 게 사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PSA가 올라가 있으면 PSA가 올라가는 그 추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립선의 크기에 비해서 PSA가 얼마 정도를 있는지 보통 전립선 밀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말 내가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아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뭐 MRI라든가 조직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관계 직후에 PSA 검사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수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에서 PSA가 분비되면서 혈액 내로 농도가 상승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부분 며칠 안에 정상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검사를 앞두고는 그 성관계뿐만이 아니고 물리적 자극 같은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무래도 검사 전에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그런 PSA 검사를 보다 정확하게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